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참나TV의 박다영입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참나탐구의 실제를 단계별로 살펴볼 예정인데요. 어, 이제 김경민 교수님께서는 처음 참나탐구를 시작하는 사람이 참나탐구를 좀 더 효과적으로 생산적으로 수행을 하기 위해서 참나탐구를 4가지 단계로 이렇게 순서대로 수행해 보기를 권하셨는데요. 이 과정에서의 주된 목표는 수행자에게 어떤 것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알아차리고, 그리고 일어나는 즉시 그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힘을 기르게 하기 위해서 이 4단계를 제안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서 이 4단계를 처음 접하게 되었고 이것을 제가 논문에 인용하게 되었는지 이 과정들을 좀 먼저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하도 이제 이 저작권이나 이런 출처가 분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시간을 할애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요. 우선 제가 이 참나탐구 4단계를 처음 접한 건요, 2016년 7월입니다. 이제 제가 인도에서 유학 생활 중에 이제 박사 논문을 이제 주제를 정하긴 했지만 그 내용을 별로 진도를 못 나가던 중에 제가 여름방학에 이제 한국에 나오게 되는데요. 네. 그때 이제 제가 김경민 교수님께서 하셨던 그 참나탐구 프로그램에 제가 참여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충북 영동의 참나명상마을이라는 곳에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셨고요. 1박 2일 동안 진행하셨는데, 그때 제가 이 4단계에 대해서 처음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이제 그 경험을 이제 1박 2일 동안 함께 이렇게 그 수련을 같이 했는데요. 제가 1박 2일이란 짧은 시간이지만 이 기간 동안 제가 했던 경험이 굉장히 그 참나탐구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제가 참 이 참나탐구에 대해서 동영상을 찍고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쪼끔 음 글쎄요. 쪼끔 위험한 발언 같긴 한데, 사실은 저는 참나탐구에 대해서 계속 이제 관련한 논문도 쓰고 했지만, 이 참나탐구 수행법에 대해서 왠지 '나는 잘하지 못한다.'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나탐구는 저는 좀 잘 못한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지배적으로 있었는데, 그만큼 이제 그런 참나탐구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그 수련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익숙하지 않고, 그리고 '잘하지 못한다.'라는 그 생각이 굉장히 강렬해서 오히려 그게 이제 제가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방해 요소로 작용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와중에 제가 이 세션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때 김경수 소장 교수님께서 소개하셨던 이 4단계를 쭉 제가 직접 경험하면서 이게 굉장히 저같이 초보자라든지 아니면은 삼라탐구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방법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쉽게 이렇게 경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아, 이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논문에다가 정리를 해서 소개해 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교수님께 동의를 구한 후에 이제 그 세션을 전체를 이제 제가 녹취를 해서 이것을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영어로 번역한 것을 이제 단계별로 이제 김경윤 교수님께 자문을 받으면서 이제 그 단계를 정리하는 어 어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제가 2017 년에 저와 이제 저희 지도 교수님이셨던 인도의 바르나왈 교수님하고 이제 그 공동 논문으로 작성했던 "명상에서의 라마나 마하리시의 참나탐구의 중요성", 이제 이게 한국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좀 네, 말이 좀 이상할 수 있는데요. 이제 그 라마나 마하리시의 참나 탐구의 중요성,
에 대해서 다룬 논문에서 제가 처음 이 4단계를 인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오랜만에 몇 년 전에 어떤 그 기억을 이렇게 거슬러 가서 떠올려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살짝 제가 흥분을 좀 한 것 같아요. 네. 뭔가 제가 사실은 저는 이 영상을 준비할 때 스크립트를 기본적으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면에 띄워 놓고 읽으면서 이제 제가 정리한 내용들을 영상으로 제작을 하는데요, 보통은. 이렇게 오늘처럼 대본과는 조금 별개로 이제 저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경험에서 이제 어떻게 이 4단계가 제가 접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의 평상시의 어떤 습관처럼 말이 좀 굉장히 빠르게 어 나왔던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진정을 하고 네,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하나하나 또 설명드릴 텐데요. 우선 이제 김경민 교수님께서 정리하셨던 삼라탐구의 첫 번째 단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단계는 몸과 직결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특히 라마나 마하리시도 그의 제자가 처음에 참나탐구를 처음 접하는 입문 단계에서는 대체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에 바가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수행자는 자신이 몸도 아니라고 어 말해야 하고 그 이유는 이제 그의 몸이 오직 죄송해요. 제가 아직도 좀 흥분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어 이제 수행자가 자신이 몸이 아니라고 말해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어. 그 이유는 왜냐하면 그가 자신을 오직 몸이라고만 생각하고 '몸이 나의 전부다.'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라마나에 따르면 몸은 그저 하나의 일부에 불과하고 우리는 그 몸이 나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음. 그래서 이 문장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바가바는 우리 인간의 몸, 이 몸과 그것의 근원인 참나 사이의 이 분리, 이게 분명하게 분리가 되는 것이 바로 참나탐구의 출발점이다라고 보신 거죠. 음.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김경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4단계 중에 1단계하고 이제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 김경 교수님께서도 어 우리는 제일 먼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이 참나와 참나가 아닌 것들에 대한 그 분리, 분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앞서 제가 언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참나탐구에서는 어 내가 우리가 어떤 새로운 것을 깨닫거나 성취하기 위해서 이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그것이라는 것, 나의 본성을 이미 나의 본성이 이미 있다. 라는 것을 자각하기 위해서 이 참나탐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쵸? 음. 그래서 이러한 분리와 자각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제 김경민 교수님께서는 1단계에서 어떤 도구를 활용하는데요. 여기서 활용된 도구가 바로 화이트보드입니다. 그래서 뭐 화이트보드라고 하면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 칠판에 쓰잖아요. 이제 보드에다가 이렇게 매직이 아니죠. 이렇게 그 전용 펜으로 이렇게 쓰는 그 화이트보드나 어떤 요런 비슷한 것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단계가 바로 1단계인데요. 이제 이 화이트보드는 이제 우리가 참나탐구를 할 때 많이 비유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스크린
스크린과 스크린에 재생되는 영상으로 많이 비유를 하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작업하기 위해서 이 화이트보드를 실제로 이 물건을 가져와서 명상에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스크린과 이 영상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일단 여기서 이야기하는 화이트보드가 상징하는 게 이제 스크린인데, 이 스크린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니까 스크린이 어때요? 아무것도 없는 하얀 어떤 공해 상태가 되겠죠. 백지 상태인데, 이것이 바로 참나의 상태, 참나 자각의 상태를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래서 이 아무것도 없는 이 빈 화면, 이 빈 스크린에는 어때요? 어떤 현상이라든지 반응이라든지 어떠한 왜곡도 없이 나의 어, 본성인 나는 이미 그것이다. 나는 그 상태를 그대로 경험할 수 있는 것. 그 상태 그 자체가 바로 이 스크린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스크린이 있는데, 우리가 스크린이 있는 데는 활용 용도가 뭐죠? 영상을 보는 데 있다. 그쵸? 그래서 우리의 이 빈 깨끗한 스크린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나의 본성인데, 이제 영상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어때요? 막 사람이 나타나고 뭐 어떤 장소도 나타나고 동물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해프닝도 나타나고, 이제 그 영상 속에서 여러 가지 스토리라든지 현상이라든지 경험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나오겠죠. 음. 이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마음에 의해서 이 감정에 의해서 경험하는 것들. 어떤 나에게 일어나는 생각이라든지 느낌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어 영상에 비유해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다른 것과 비교하자면, 제가 많이 예시로 들었던 바다와 파도의 개념과 연결해서 보시면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이제 스크린이 이제 바다가 되겠죠. 바다의 상태인데, 거기서 이제 파도가 친다. 그래서 그 스크린에 영상이 막 상영이 되면 이제 막 다양한 현상들이 일어난다. 경험되어진다라는 것. 이제 이게 이제 이 저희가 1단계에서 할 화이트보드에서 연결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단계에서는요. 그 아무런 어떤 왜곡도 없는, 아무런 현상도 일어나지 않은 그 참나 자각의 상태에 그대로 머무르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어. 아무런 어떤 나의 마음의 작용이라든지 나의 어떤 과거의 경험에 의한 어떤 기억이나 그런 마음의 제가 이전에 설명드렸던 삼스카라라는 단어로 설명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지 않은 그 자체, 스크린을 정말 아무런 왜곡 없이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그 상태, 보는 자로서 그 스크린을 그냥 그대로 바라보는 그 상태를 경험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이 1단계에서 하는 경험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깊게 살펴볼 텐데요. 제가 영상 길이가 제가 최대한 너무 길지 않게 10분 이내로 이렇게 조절하다 보니까 조금 이 부분이 좀 내용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다음 영상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아마 제가 오늘 영상에서 다룬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여러 가지들을 제가 다루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좀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다소 오래 걸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좀 길게 봐서 조금씩 조금씩 토막토막 하나씩 자세하게 천천히 이해하고 소화하시면서
다음 내용들을 들으시면 훨씬 정리를 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또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